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동안 제가 해외에 출장 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 그럼요. 무슨 뭐 한국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제주도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디지털 노마드. 똑같죠 뭐. 우리 디지털 노마드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젊은 애들은요.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그럼요. 노트북 하나 딱 배낭에 메고. 사실 언어만 된다라고 하면 뭐 세계가 뭐 하나죠 사실. 근데 우리 유튜브는 뭐 저기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아니 놀러 다닌 건 아니고요. 제가 또 그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세히는 설명 못 해드리지만 방송도 있고 일이 있어서 하여튼 해외 출장 갔다 온 거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자주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이 그 일본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국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많이 알리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네. 되게 폐쇄적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안 나오지. 네. 일본에서 내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공중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전 공중파 다 계속 어저께도 뭐 NHK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이건 아직 안 나갔고 있지만 나갈 건데 근데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너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만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하듯이 지금 뭐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제가 이봉규 TV를 여기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뭐 디지털 시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아파서 거의 뭐 죽다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또 이민 갔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방송하든 어디서 방송하든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헤이그 특사. 고종이 그래. 언론이 장악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우편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우편으로 뭐 비둘기 날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알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막았죠. 그래서 고종이 특단의 조치를 헤이그 특사 보내고 밖으로 입으로 나가서 알리는 것을 막 했잖아요. 지금 그런 헤이그 특사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창한 건 아니고 제 직업이 방송이고 마침 또 일본에서 그런 요청들이 오니까 하는 거고 뭐 출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어디 있든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뭐 해외 출장 가면 그 있어요. 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그걸로 화상 그 인터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서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됐고요. 자, 김문수 후보 이제 돼야 되는 걱정하는 분.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들이 많은데. 우리는 돼야 된다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의 전략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많아요, 왜 걱정을 하냐면 언론이 이미 좌쪽 진영에 장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뭐 김문수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팬덤이 없어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생겼지 팬덤이 이제. 아니 그건 최근에. 팬덤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랬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의 팬덤, 윤 대통령의 팬덤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되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이 팬덤의 정치로 성공을 한 사람을 봤을 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이 팬덤이 문화로 팬덤을 자리 잡은 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재명
그런데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에 그 개딸들 조금 그런 조직을 시작으로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개딸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이 그 이재명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그렇지 따라. 이재명을 따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이제 20날 조금 남은 20날 시간 진짜 빠르네요. 금방. 아이고 참. 20년도 후딱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되셨구나. 20년도 후딱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진짜 남은 20날을 20년 쓰듯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약한 건 뭐냐? 팬덤이 없다라는 게 약한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사실 그 팬덤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팬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띄운 게 여기 황교안 후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황교안 후보가 없다라는 게 조금 얘 대신에 황교안 후보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얘 대신에. 여러분들 여론조사 딱 받아보면요. 1번, 2번, 4번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른 번호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 외로 이야기를 하는데 팬덤이 약하지만 팬덤이 있는 게 황교안 후보도 팬덤이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도 팬덤이 있어요. 그거 강력해요. 자, 광화문 모이는 거 보세요. 자유마을이 650만 명이 넘었어요. 그저 회원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강력한 팬덤, 이 팬덤이 김문수에게 붙을까봐 뭐부터 얘기하냐면 그 극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렇지. 뒤집으시면. 그거 자유통일당을 경계하라라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못돼 처먹은 거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이는 지금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거리 끌어안아. 싹 끌어앉아가지고 뭐 똥가루들 다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말하는 거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대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세 명을 띄워놨는데. 띄우면서 사각칸을 좀 주목을 하라라는 거죠. 요렇게. 제가 이 사각칸을 주목한다는 거짓부렁하고 좌빠졌네라는 칸입니다. 자, 이재명으로 보겠습니다. 재산이 30억 8,914만 3천 거짓말하고 있네. 3,000원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요거 디테일하면 이게 아니 30억에서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니 저수지 어디 갔어? 저수지.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80억 자산가예요. 네. 그 배소연이를 이리 온나 저리 가라 하는 사람인데 30억이라고. 김혜경의 비서, 김혜경의 몸종 같은 비서가 80억이야. 네. 그리고 김혜경의 몸종 같은 사람, 이 배소연이랑 같이 살고 있던 남자친구가 이 이재명, 김혜경 법카 사용 가지고 입을 닫기 위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도 의문의 죽음, 왜 죽었지? 하는 그런 죽음이 있죠. 그래서 저 재산부터 저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정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정가 사범 아닙니까? 이거 왜 3번 상권으로 해놨지? 왜 세 개죠? 아니 이거 왜 세 개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예비 빵제비로 정가 5범이잖아요. 네. 정가 3범이라고 돼 있길래 저는 이거에 대한 물음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거 하여튼 그 칼럼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저 맨 위에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포토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포토샵을 많이 해서 어디까지 바꾼 줄 아세요? 어딜 봐? 눈가리까지 바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 대선 기간에 여의도 가보시면 민주당 당사에 이재명 웃는 사진 걸렸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무서워가지고요. 그게 그 사진 좀 가져와 보시지. 작은 얼굴이 아니 그거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작은 얼굴이 아니라 웃는데 이 포토샵을 잘 못했는지 이 잇몸하고 이하고 사이에 구멍까지도 그 현수막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전 진짜 현수막에? 네. 그러니까 당사에 걸렸어요. 대형 현수막에 걸렸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인천 계양 선거할 때예요? 아니에요. 그 20대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그러니까 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한 블록 차이였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가 한 블록도 안 된 그 같은 라인에 있는데 중간에 당사에 걸린 현수막 보고 저 너무 놀랐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인물이 좋잖아요. 이재명에 비해서 헐 좋고 사람이 훤하잖아요. 근데 웃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입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그 대형 현수막에서 잇몸과 이 치아와 사이의 구멍 그걸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빛도 바꿨어요. 눈 알까지. 포토샵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이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인상이 좀 거시기 하네. 이게 걸려 있는데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히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구멍까지도 안 메꿨더라고요. 무섭네. 이게 걸려 있었어요. 우린 느낌입니다. 뭐 하여튼 우린 뭐 그렇게 보는 거고. 많이 무서웠어요. 저 눈이 저 눈 시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찍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갈 때마다 나와 눈이 계속 마주쳐요. 맞아. 사진은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카메라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눈 알까지 바꿨어요. 포토샵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얄궂지 않아요? 저 아까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문수 후보도 포토샵 많이 했어요. 김문수 후보도 사실 포토샵 많이 했어요. 뭐 다 그렇게 하는 다 건데. 그렇게 하는데 눈빛만큼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사람이 왜 거짓말 한다 안 한다 눈빛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칸이 없어요. 뭘 거짓말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뭐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김문수 후보는요 그냥 맑아요. 그러니까 맑아. 너무 맑아서 지금 문제인 것도 있는데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가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초반에 되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칸을 쳐놨네요. 네, 몇 군데 쳐놨네. 네. 많이 쳐놨네. 네. 일단 학력에 쳐놨고. 이거부터 웃어야 되죠.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 AB 졸업이구나. 그래 지금은 얘가 메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접는 거죠. 하여튼 네. 복수 전공에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산이 14억. 재산 14억. 그때 코인으로 지 말로 그랬거든. 코인으로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선거 3번 치를 정도는 벌었다고 지 말로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 재산 등록 지난번 총선 때 재산 등록할 때 코인이 그 뭐지 다르게 좀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얼핏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진짜 이 재산이 맞는지. 이재명이 30억 재산이다라는 것과 뭐 이준석의 14억 재산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궤를 하지 않을까. 뭐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병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 이거 군복무 안 맞췄어요? 맞췄나? 아니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네. 근데 왜 칸을 네모를 쳐놨어요? 우리가 그때 방송하지 않았어요? 왜? 예, 방위산업 업체. 공익근무인가? 방위산업 업체 뭐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렸어. 공익근무에? 아버지 친구, 아버지 선배님이 운영하는 그래. 업체에 맞아. 들어가가지고 맞아. 그 단 한 명 뽑는데. 그치, 맞아.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있고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얼핏 지금은 좀 야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쓰면 되나? 그게 예를 들어서 공익이면 공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군복무를 마친 사람 하면 뭐 그걸 통통 틀어서 군복무라고 하겠죠. 통틀어서 이렇게. 네. 그래도 뭐 자랑스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칸은 다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준석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이 아니니까 그냥 두는 거죠. 참 용기 있다. 진짜 용기 있다.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 댕기는 거 보면 주로 거짓말해서잖아요. 그렇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실 유포 선거법은.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검사 사칭 이걸 가지고 그때 거짓말이야. 상황을 가지고 위증교사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용기 있다. 용기 있다. 참 용기 있다. 그리고 정가가 없대요. 정가 없나? 정가는 없죠. 정가는 없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가는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워밍업을 좀 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분을 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팬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 좋은 사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후보 경쟁에서 사실 치열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솔직히 막 나 이거 다 싫다고 던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잠시 붐이 일었어요.
한 3, 4천 명 정도가 개혁신당으로 갔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변화,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재명의 수치와 이 김문수 후보의 수치가 10%가 차이가 나긴 해요. 그런데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보가 확정된 그날 지금 여론조사를 돌린 상황에서 10.3% 정도, 11.3% 정도 차이가 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에게 몰아갈 것이다. 이 김문수 후보의 없는 팬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본인을 자꾸 내세우는 건 청렴을 자꾸 내세워요.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 근데 지금은 감흥이 없어요. 그게 먹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왜 먹히는 시간이 아니냐면 국민들의 니즈가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민주화 운동했어, 청렴했어가 아니야. 뭐냐?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부각을 하는 건 뭐냐면 그래 청렴이 이재명이가 워낙 부패하니까 싸울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 이재명의 위험도를 대장동 이 부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위험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어디로 간다? 저쪽 아르헨티나로 간다. 이제 저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게 국제사회의 경고잖아요. 그럼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타겟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팬덤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팬덤 없어요. 야 팬덤 없어요. 팬덤 해봤자 뭐 댓글 얼마 안 돼요. 한 줌이야. 오프라인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지들끼리도 부끄러워서 못 나와가지고 한 대여섯 명 서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 그럼 그리고 무슨 행사하는 그 옆에서 주워 먹게 하려고 꼭 무슨 큰 행사하는데 그 옆에서 하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 가다가 그냥 이렇게 몇십 명이라도 오라고. 나 진짜 길목에서. 그리고 주로 뭐 본인을 보러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붐비는 거.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광안리에 있는 방파제로 가요. 그 방파제는 니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그 바닷바람에 모인 사람들 배경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 카메라 켜고 뭐 이렇게 또 마이크 들고 떠들면 뭐 하나 하고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도야 수준이. 부산 분들이요 정이 장난 아니에요. 무뚝뚝한 사람도 정이 장난 아니에요. 이재명이 온다 해도 저 닭다리 하나 먹어도 됩니까? 잡수소 하는 사람들이지. 가서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전장현이나 오면 가라고 할지 몰라도 이준석 같은 게 와가지고 소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사진 빵빵 찍죠. 그 웃으면서 소주 한 잔 따라줘요. 요런 포인트를 잘 잡는다라는 거죠. 야는 팬덤 없어요. 한동훈이 팬덤이 있잖아요. 사실 한동훈이 팬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자꾸 이준석을 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결코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한국갤럽에서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물었어요. 단일화를 물었는데 반대가 말이죠. 43%예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이준석하고. 이준석 아예 안 해야지. 안 해야죠. 하는 효과보다 안 하는 효과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단일화해서 들어오는 표보다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면 기분 나빠서 표 안 찍을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5월 12일 이제 후보 등록하고 첫날이에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 한국갤럽으로 51%가 나왔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31%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는 수치가 20% 차이가 나지만 사실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이준석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대결로 봤을 때는 이제 3자 대결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31%, 20%가 차이가 나요. 근데 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55, 39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의 말 기억나시죠? 상대가 자빠지면, 그러니까 넘어지면, 잘못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자빠져서 우리에게 오는 득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중도의 이동을 찾으면 돼.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한동훈의 팬덤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동훈의 팬덤이 어디에 포인트로 획가닥 할 수 있냐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해서 이거에 획가닥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 청렴, 뭐 좌와 우를
넘나드는 뭐 이거에 대한 아젠다 설정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 근데 맞다고 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한동훈의 팬심을 잡으라 하면 한동훈이 마치 잘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동훈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팬들을 고쳐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승리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한동훈 팬덤이 잘못된 팬덤 한동훈에게 세뇌당한 팬덤을 우리가 돌려 세운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치솟았던 국민들의 염원, 우리나라 지키겠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그때 뜨거웠던 그 심장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덩어리로 10대 공약을 펼쳐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인마 있잖아요, 인마. 네. 인마는 뻑하면 5.18 광주 안 갔습니까? 그러게. 그럼 광주부터 가야지. 왜 대구 가냐고. 지금 이제 표는 광주에서 안 나온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첫날 맨날 5.18 광주 가가지고 비석 닦고 난리 부리더니 진짜 원할 땐 대구 가잖아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 앞과 뒤가 안 맞는 이 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에 지지를 보내는 그거는 그냥 저는 사표다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럼 겁니다. 김문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뒤에 사진으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냥 뭔가 생각을 좀 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노소영 아니에요? 네. 이재명은 최태원하고 그러면 선정- 아니 이 짤이 돌더라고.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좀 네. 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패고 요렇게 같은 패다. 그 그쵸. 옷도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입었네. 새누리당일 때 김문수 후보가 뛰었을 때 이제 노소영 관장 전입니다. 전 새누리당일 때 이제 뛰었던 사진을 김소연 변호사가 올렸고 최근에 이제 유심칩 파동 있었잖아요. 유심칩 파동 있고 그때 국민들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가 탈취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되고 내 정보가 털렸는데 근데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냐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2,300만 국민 5,100만 국민 중에서 2,300만 국민은 국민의 반의 정보가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선거 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재명하고 손잡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뭘 걱정하냐고요. 그러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차명진 후보가 요거를 좀 잘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차명진 후보 전 의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본인을 도왔던 이 후보 경쟁에서 도왔던 함께했던 분들을 어떤 직도 안 줬어요. 아시죠? 다 백의종군 하라라고 다 물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문수가 목숨 걸고 지킬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유대한민국이고 두 번째 윤석열이고 세 번째 가족. 잘 적었네. 저는 여기에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1번 자유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네. 이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폭발했던 보수의 민심을 다 담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윤석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켜내지 못했던 근데 대통령. 왜 김용태는 왜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그래? 이게 저 문제야. 이거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왜 문제야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 김용태의 쓰임은 뭐냐면요. 김용태의 쓰임은요. 이 단일화에 깝죽깝죽거리고 자기는 뭐 직진하겠다, 대선에 완주하겠다라고 꼴값 떨고 있는 거 누굽니까? 이준석이죠. 이준석 요거 주저앉히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쓰임이 뭔지 모르는 게 김용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입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이준석의 성상납 찍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의혹을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없다며. 저 설치지 마라. 네가 설치면은 저
이재명 당선된다. 그러지 말고 빨리 미미한 지지율 가지고 까불지 말고 주저앉아라. 그럼요. 그렇게 하고선 비리를 까야지. 그럼요. 지금 이준석이가 지 5% 가지고 지금 의미 있다라고 얘기해. 이 5%를 2, 3%대로 그냥 영해 수렴하게끔 만드는 게 김용태의 쓰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알려면 적의 내부를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김용태가 누구냐? 예전에 천하용인의 용 아니었습니까? 천하용. 그러니까 이 김용태 입은 20날 정도 남은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앞에 시비를요. 이준석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쓰임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명진 전 의원을 보면 김문수는 프로다. 믿어달라. 그러니까 저 1번, 2번, 3번 있죠. 3번의 가족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세 개가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들고 왔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다라는 거죠. 지금은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많이 나가야 되고요. 그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야 되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 TK, PK에서 80% 압도 그다음에 80%에 대해서 80~90%가 무조건 찍으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땡땡하게 잡고 50% 넘겼잖아요. 우리 그때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체절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니도 살고 내도 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살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그냥 보수가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켜지려고 하면 이재명 총통부터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거 문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차명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3개 잘 정리해 줬네요. 아, 걱정이네요. 저 병날 것 같아요.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35살짜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쓰임새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식 같지만 저도 비대위원장이시니까 부탁드릴게요. 거치거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김문수 후보 당선되는 길이 뭔지를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준석 주저앉히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